하여간 그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그 종로학원 토목시험교육사 강사 권유동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뭐 전회차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 합격생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 학원 오늘 9시부터 6시까지 정규반이 있고 7시부터 10시까지 레벨 모의고사반이 있어요. 그분들 저기 와가지고 이제 수업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제 물론 이 자축도 많이 하셨겠지만 모두 고생을 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칠 건데 많이 치면 이제 우리 피곤하니까 딱 3번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어제 근데 기쁜 건 기쁜 거고 오늘 오셔서 수강료 결제를 했잖아요. 그쵸? 왜 결제를 할게요? 그렇죠. 여기 면접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뭔가 이제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결제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제 기쁜 거는 기쁜 거고 이제 면접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면접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때요? 이제 우리가 면접 시험 1번 이제 개론이라고 치면은 개론 면접 일단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게 가장 픽이랑 다른 게 뭔 것 같아요? 가장 픽이랑 다른 게? 우리 백소장님? 제가 오늘 계속 백소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냥 실시간으로 떠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연님 필기를 합격하셨지만 아직 필기에 완벽하게 통달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딱 한마디 키워드를 우리가 적어주면 좋은데 필기 같은 경우도 필기는 우리가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쵸? 필기는 이 라이팅이다. 이게 별거 없어요. 이거야. 그럼 이게 필기라면 이제 면접은 뭐예요? 면접은 말을 하는 거죠. 면접은 스피킹이에요. 이게 선문답 같지만 필기가 라이팅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고 공부를 하되 많이 쓰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필기를 합격하더라요? 안 하더라요? 하잖아요. 그쵸? 합격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 내가 꾸역꾸역 써냈더니만 내가 부족했지만 합격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합격을 하더라. 그게 실제 시험이 그렇구나 이제 생각을 지금은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면접 이제 시험 시작하는데 면접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하는 시험이다. 말하는 시험. 그럼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 행간의 면접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어요. 쉬움 또는 이제 어려움. 우리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면접이? 네. 무슨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놀러 온 것 같은데? 놀러 왔죠?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해봐요.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필기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이제 쓰면 되니까. 강사가 뭐라고 해도 이제 써서 되는데 필기 면접 말을 하면 좋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 수업을 많이 들어서 맥락상 왜 어려운지 모르는 답변 못할 것 같으니까 왜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아요. 왜 누가 쉽다 했어요? 합격률이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아서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백성사님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느낌이 자체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구나. 우리 면접 시험에 대해서 이제 이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 면접의 생각보다 제가 아까 여기 당해차 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 당해차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카톡방에 좀 있잖아요. 그쵸? 카톡방에 초대된 분들 중에 뭐 새로운 사람도 막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이제 당해차 합격 안 한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재수강생, 재도전자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거니와 이번 회차에 이제 면접 수업들을 학원에 왔는데 저번 회차, 저저번 회차에 합격하신 분들도 와요. 왜 그러냐? 이제 면접 수업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접이 쉽다는 거예요. 보통 많이들 하는 뭐냐면 축하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기숙사가 있으면 이제 합격한 사람이 네 열심히 했습니다 얘기하고서 면접 어떻게 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그냥 가서 대강 하면 돼 이렇게 가서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 그래요. 쉽다. 그냥 적당히 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격해요.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는 학원에 모였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회사 가서 물어보면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회사에서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사례가 적어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사례가 얘도 많아요. 면접이 어렵다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 그런데 요 면접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감춰져요. 왜냐면 얘는 이제 이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자체가 작아요. 목소리가 작아서 떨어졌어. 우리가 작아서. 그러니까 면접에서 물어봤을 때 합격을 내가 한 번에 딱 하고 면접 준비도 안 했는데 가서 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면접 가서 대강 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해도 대강 가서 나 그냥 뭐 현장에 있다가 바로 가서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 근데 이분들은 뭐 이렇게 얼렁뚱땅 이제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면접이란 게 그 필기 같은 경우는 필기 한 번만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봤죠? 한 번 봤. 여기 안 돼. 필기 여러 번 봤죠. 그렇죠? 필기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입장에서 필기 시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 번 보통 보니까 뭐 1년, 2년 이렇게 하니까. 근데 면접은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쉬운 쪽에 있었다. 그러면 면접을 누가 와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알겠는데 쉬워. 필기가 어렵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본인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딱 치우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듣는 정보가 필기보다 부정확한 게 면접이에요. 필기가 부정확한 게. 그래서 그 개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학원이 생각했을 때 학원. 이 학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이게 따져봤을 때 요 사례적으로 보면 학원에 오는 수험생들 중 이거 5대5 정도 돼요. 5대5 정도. 그렇다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50%는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사실 안 해도 합격할 분들이 오셨어요. 안 해도 합격할 분들이. 그분이 50%는 되고 그러나 이 면접 수업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면접 수업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 면접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 어려운 분들을 잘하게끔 하는 곳이 사실 학원이에요. 물론 이분들은 이미 잘했죠. 태어나게 말을 잘하고 이제 면접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도 이제 합격생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이제 뭐 그 단장으로 이제 있는데 그 뭐 PQ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제안서 쓰고 하는 게 어렵지? 발표하는 건 자기는 껌이라는 거야. 이제 이게 아예 그냥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원 수업은 이게 아니다. 이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줘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수업이 우리가 면접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는 면접이 무조건 쉽다 이거 아니고 그냥 개인 편차가 있는 거예요. 개인 편차가 있는데 어려운 데 속하는 확률이 50%나 되고 생각보다 어려운 거가 이제 좀 숨겨져 있다 분위기상.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초점 맞춰서 우리가 시작한다 이렇게 오늘 띄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두 번째 면접 시험 플로우 차트. 우리 이제 필기는 끝났지만 이제 플로우 차트. 제가 판서는 하지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우리 소장님 시험 안 나오죠? 필기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 필기 수업 때랑 달라요. 필기하려고 왜 필기하는 거 시험도 안 나오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합격자 발표가 6월 2일에 났죠, 그렇죠? 6월 2일 발표. 이 발표다. 이 접수가 언제예요? 이번에 6월 14일부터죠?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6월 14일에서 6월 17일까지 접수예요, 접수. 이 접수. 그래서 이제 현재 발표 나고 난 이 다음 날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접수 기간 때 우리가 면접 시험 접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시험 접수. 그쵸? 근데 면접 시험 접수를 이제 다다음 주에 하죠. 이번에 참 특이해가지고 원래는 발표 날 그 다음 주에 접수를 하는데 발표 날 다음 주에 필기 접수를 해요. 필기 접수. 그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어제까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수는 엊그저께 공부했죠, 그렇죠? 그게 공부한 게 아까우면 이번에 차에 안전을 보면 돼.
안전에 토목이 40% 나오니까. 다음 주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기시험 접수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면접 접수를 해요. 이제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때 면접 시험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응시 자격서를 제출해줘요. 자격서를 제출. 자격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격서를 제출. 이건 뭐냐? 자격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비 합격자예요. 예비 합격자. 현재 자격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으면 필기의 완전 합격자가 아니고 예비 합격자인 거야. 근데 자격서를 제출을 하고 면접시험 접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필기 합격자가 이제 완연이 되면서 면접시험 접수를 2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지려면 자격서 제출을 해야 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필기시험 접수할 때 이제 나의 경력에 대해서 이제 쓰잖아요. 그쵸? 그거를 내가 임의를 입력하는데 그걸 검증을 안 하나. 그러니까 이 자격서 제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사실은 그 기사 후 4년이다. 내가 그 경력 9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필기시험 합격했지만 경력이 되는지 공단에다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격서 제출을 해야지만 내가 본격적 필기합격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접수 기간 전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접수 기간 전에. 그래서 자격서 제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방 접수, 두 번째는 온라인 접수가 있어요. 온라인 접수. 그래서 내방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온라인 접수가 참 덥죠. 여기서 더워 죽겠어요. 오늘은 또 비가 온대요. 이제 곧 비가 온대서 잠깐 합격자가 다른 분이 와가지고 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습해 밖에가. 그래서 너무 덥다. 그래서 내방 접수가 있고 온라인 접수가 있는데 내방 접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운 공단에 가는 거예요. 공단에 내방하는 거예요. 공단에 내방하는데 이 내방할 때 본인이 가는 게 원칙인데 대리인이 가서 접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 때문에 바쁘면은 사모님이 가서 접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접수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이제 경력증명서, 그리고 응시 자격서를 심사 접수 신청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접수 신청서라는 게 필요해요. 신청서라는 게. 그래서 경력증명서는 가장 심플한 게 우리 기술협회에서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술협회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야. 그런 분들은 본인의 근무처에 가가지고 내가 이만큼 여기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회사 직인이 찍혀 있는 걸 보통 준단 말이에요. 그쵸? 군인 같은 분들도 그렇고, 건축사 같은 분들도 이제 그렇고, 이제 지금 기술협회 등록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등록돼 있는 분들도 회비를 다 내야 돼요. 밀린 회비 다 내야지만 경력증명 떼주니까 그걸 가져가시면 돼. 또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 직인이 찍은 경력증명서 가져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방하면은 내가 이거 서류 심사해달라고 하는 행정 서류가 있어요. 그거를 온라인에서 출력해가 작성해 가지고 되는데 내방하면 거기에 이제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비치돼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이거랑 같이 제출을 하면은 공단 직원이 기사 후 4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경력 인정됐습니다. 그대로 바로 판단해줘요. 그게 내방 접수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되는 거 내방 접수. 온라인 접수는 우리가 기술인협회 있죠.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사 시험에서 항상 이제 이 자격서 제출을 이제 하니까 필기시험 접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이제 뗄 수가 있잖아요. 뗀 다음에 그거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실물로 출력을 하지 않고 뗀 거를 온라인으로 공단으로 바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공단으로. 이렇게. 여기 가면. 그래서 그 방법이 어디에 써 있냐면 지금 A4로 된 유인물 있죠? A4로 된 유인물을 보세요. A4로 된 유인물 보면 경력증명서 맨 첫 페이지에 이제 온라인 제출이 있잖아요. 온라인 제출 보면은 기술인협회에 이제 로그인 한 다음에 증명 발급을 해 일단. 증명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전송 메뉴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술사 1차 필기시험 접수한 사람을 그분들이 대상으로 된 메뉴입니다가 아예 적혀 있어요. 기술사라고.
거기에서 이제 눌러가지고 시킨 대로 해서 쭉 전송을 하면은 공단에 전송이 되고 공단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통 요 시제는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뭐 5일 이내라고 하는데 뭐 2, 3일 만에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회차에는 기간이 많으니까 그냥 온라인 접수 하시면 되겠죠. 그쵸? 온라인 접수.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 접수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재빠르게 해야지만 내가 완전하게 필기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필기 합격 그 예비자야, 예비자. 그래서 이 접수하시고 당회차 합격자만 제출하는 거예요. 당회차 합격자만. 저번 회차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미 제출을 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안 내도 돼요. 그리고 기술사가 두 번째다. 그런 분도 안 내도 돼. 왜 그러냐면 공단에서 이 사람이 기술사라는 시험을 딸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 회차에 냈으면 이번 회차도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기술사 뗐을 때 냈으면은 그건 이번에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단에 평생 딱 한 번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내 기술했다 그러면은 이번 제출을 하는 건데 그건 최대한 빨리 하자. 빨리 하고서 6월 14일 접수 기간에 이제 그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 접수로 된다. 네, 접수. 면접 시험 접수는 그 온라인 접수하는 거예요. 온라인. 연세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또 집 근처에 공단에 가가지고 나 접수하겠소 이러면 접수를 해줘야 안 해줘요?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 내방 접수가 있기 때문에 접수하고서 나 내방 가가지고 자료서 제출하고서 접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 내방 접수 이 지금 재학처 제출 기간이 6월 15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6월 14일에 가가지고 공단에서 이거 내방 접수 서류 제출한 다음에 나 면접 시험 접수해줘서 이런 연세 드신 분들도 있는데 왜냐면 힘드니까 그럼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우리 필기 시험처럼 큐넷에서 온라인 접수해야 돼요. 그래서 87,100원 내고 해야 돼. 87,100원. 근데 이 자격서를 제출은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필수. 이 필수. 필수. 요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 그래서 만약에 얘는 당회 미응시시 안 해도 돼요. 이번 회차 시험 안 보실 분 있으시면 안 해도 돼. 근데 피칭부터 사정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요거 자격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필격자가 되면 내가 2년 동안 시험 볼 자격이 생기는 건데 꼭 이번에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번 회차에 내가 막 카타르 출장이 가져 있다, 예상돼 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럼 접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해야 돼. 근데, 나 애가 이제 어디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면접 안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봐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필기 공부를 하고 나서 딱 그때가 우리가 폼이 제일 많이 올라왔을 때이기 때문에 바로 면접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응시해야 된다. 당연히. 근데 이제 면접 시험 접수를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난관이 있어요. 두 가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면접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간 선택. 면접 시간을 이제 시간과 날짜를 선택하는 건데 이제 면접 시험 접수하면 이제 토목 같은 경우는 이틀 또는 3일이에요. 이번 회차 100명 뽑았으니까 저번 회차 떨어진 사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T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나눠가지고 이제 날짜를 나누는데 뭐 한 3일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3일 날짜가 있고 그 시간이 10시, 12시, 30분, 15시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이다. 그럼 수요일 10시, 12시 반, 3시 있고 목요일 10시, 12시 반, 3시, 금요일 10시, 12시 반, 3시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하는데 요 10시가 유리할까요? 12시 반이 유리할까요? 3시가 유리할까요? 뭐가 제일 유리할까요? 어디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10시. 10시? 마음에 들어요. 왜 백수장님은 언제가 좋아요? 3시. 3시. 왜 3시 하고 싶어요? 앞에 나오는 규칙 분야라든지 좀. 그렇죠. 우리는 학원이니까 앞에 뭐 물어보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는 뭐가 딱 유리하다기보다 호불호가 있는데 우리가 면접 당일날 이따가 적겠지만 면접 당일날 면접 시험장 근처에 커피숍에 저희가 다 모일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다가 10시 타임 분들이 이제 갔다가 오면은 야, 나 몇 번 부스인데 뭐 물어보더라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옆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막 공부하고 12시 반 타임 갔다가 오면은 또 나 뭐 물어봤다고 할 거고 그럼 3시 타임은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들어갈 거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3시 타임이 제일 많아요. 정보는. 근데 이게 사람의 성향 따라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 그 정보고 뭐고 나버리고 당일에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아침에 딱 가서 시험 보고 나오는 게 속편한 사람이 있어요. 속편한 사람. 결국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필기 시험이다. 필기 시험은 필기 시험 보기 전에 문제 알고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 더할 나위 없잖아요, 그렇죠? 더할 나위 없는데 이 면접은 이 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 하더라도 아는 걸 말하는 거가 만약에 그게 원래 합격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떨어져요. 알아도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말을 잘해. 그럼 내가 그걸 몰랐어도 적당히 얘기하더라도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 시간이나 합격률이랑 전혀 차이가 없고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뭐 부스별로 이제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좀 빡빡한 사람이면 떨어뜨리고 이제 뭐 좀 나이 많은 사람이면 이제 많이 합격시키고 하는 거지. 이 시간에 따라서 내가 아침이니까 기분이 나쁘고서 떨어뜨리고 저녁이니까 이게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본인이 편한 시간에 하시면 돼요. 편한 시간에. 그래서 10시 타임 분들은 그냥 딱 시험 보고 끝나고 딱 집에 가거나 아니면 오전 반차만 내가지고 회사 딱 출근하면 되는 것이고 그 3시 타임 분들은 다만 이제 정보가 쏟아지는데 당일에 가서 정보가 듣고 있으면 막 초조해지겠죠. 막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뭐 많이 알고 들어가기가 좋긴 좋다. 그래서 뭐 이렇게 10시, 12시 반 3시 타임을 그냥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게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3시에 해. 그러면은 나갔다 그 앞에 가셨다 오셔서 정보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겠다. 그냥 알아서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스케줄 맞게 선택을 하세요. 스케줄 맞게. 제가 정말 말씀드렸어요. 전혀 상관없다고. 상관없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력 카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력 카드 작성. 이력 카드 작성. 그래서 이력 카드 작성을 해가지고 넘어가서 결제를 하면은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접수가 돼. 근데 이력 카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력 카드라고 하는 것은 요거 3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이제 이력 카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적게 돼 있어요. 적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인적사항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밑에 이제 자격취득사항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공단에서 이제 내가 땄던 자격증 여기 쫙 깔려 있게 돼서 체크 표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여기 근무 연한이 있는 요 경력사항이랑 500자 적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은 텅 비어 있어요. 이 부분을 다 채우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채우냐면은 다음 페이지처럼 채우는 거야. 이 4페이지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력 카드를 제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력 카드 작성을 해야지만 면접실 접수됐잖아요. 그렇죠? 접수가 되는데 이 면접 시간 선택이 얘가 이제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무슨 말이냐? 우리 그 강의 접수하고 뭐 이렇게 콘서트 예매하듯이 남들이 다 10시 원하면은 내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인데 6월 16일에 이거 접수하려고 해. 그러면 이미 인기 있는 시간대는 다 나가고 내가 남는 거 중에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모든 분은 6월 14일 10시에 열려요. 보통 10시. 그래서 10시에 딱 시작하자마자 접수를 딱 하는데 선택을 하고도 넘어가려는데 이력카드 작성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력카드 작성 시간이 걸리면은 결국에 다른 사람이 시간 다 선택을 하니까 이력카드 작성을 가안으로 작성해요. 가안 작성. 가안 작성이 뭐냐면 거기다가 그냥 가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쓰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 말이나 쓰고 넘어가서 접수를 완료하면은 이 면접 시간이 픽스되죠. 그렇죠? 픽스돼가 접수가 끝나고 이 이력 카드 작성은 수정 기간이 있어요. 수정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은 6월 17일까지. 이게 6월 17일이 접수 기간이고 7월 18일까지. 7월 18일. 7월 18일. 요거는 이제 여기는 10시부터
10시부터 이제 18시까지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23시 59분까지 7월 18일이 월요일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뭐 하냐면은 이력 카드를 이제 수정해. 이력 카드 수정. 이력 카드 수정을 이렇게 한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래서 6월 14일 우리가 접수할 때는 이거에 전혀 힘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내가 고른 면접 시간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빨리 접수를 한 다음에 이 수정은 7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요 이력 카드를 접수까지 하는 건 우리가 다 하는 거니까 접수 끝나고 소장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력 카드 작성하는 거다. 이력 카드. 그래서 이력 카드를 이제 작성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안 작성 후 이 송부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어디다가 보내냐? AC 패스로 보내. AC 패스 한메일.net 이게 이제 저희 학원 메일인데 일일 보내주시면 다 하나로 싹싹 취합돼가지고 제가 온 순서대로 이력 카드 작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드려요. 피드백 이해되셨죠? 피드백을 드린다. 그래서 접수 후에 가장 먼저 할 게 이제 이력 카드 작성인데 그럼 이력 카드 작성을 한 달 동안 하느냐? 그게 아니죠. 최대한 빨리 하는데 그럼 이력 카드 작성 어떻게 하는지 요거 한번 보세요. A4 요인물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관련 내용 쭉 보시고 맨 밑에 보면은 나번과 다번이 있죠. 나번이 뭐냐? 경력 카드 작성한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네모를 보면은 경력사항당 50자로 작성을 하고 작성 내용에 출신학교명이나 회사 공사명칭 공고명을 기재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임을 알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우리 뭐 그 토목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현장, 뭐 월드컵 대교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하자마자 그 삼성 딱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땡땡 사장교 뭐 공사 뭐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력 카드는 이제 그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뭐 다시 작성 안 해도 뭐 괜찮아요. 괜찮다. 이력 카드 수정일 이제 지켜주시고 그다음 밑에 세부 경력 500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이제 비슷한 요 내용인데. 다음 예시를 보세요. 4페이지를 바로 가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력 카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인적사항 요건 적혀져 있는 거고 자격취득사항이 이제 토목기사 건조 안전기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박스에서 건설안전기사가 이제 디폴트 값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건조안전기사 같이 이제 토목 시공에 이제 맞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싹 다 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채점자가 이건 면접관이 보는 자료인데 자격증을 많이 가진 게 면접관이 봤을 때 보기가 좋을까요? 자격증이 토목기사 하나만 있는 게 보기가 좋을까요? 하나만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왜냐면 자격증 많으면 이 자식 뭐 회사 일 안 하고 자격증만 딴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없잖아. 이 채점한 사람은 이렇게 없어요. 이미 뭐 다 이제 업무적으로 인정받는데 이런 자격증 많이 있다고 하는 거가 호불호가 갈린다. 호불호가 갈리는 행동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평범하게 가시면 이런 걸로 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말을 잘해야지.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게 뭐냐? 평범하게 가는 게 토목기사 하나 있는 거. 없으면 안 적으시면 돼요. 다 빼면 돼. 그래서 이제 하나 정도 넣고 그 3번 경력사항 해가지고 5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최근 경력이에요. 뭐라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최근, 밑에 있는 게 옛날 거다. 그래서 면접 때 이제 본인의 이력사항을 과거부터 현재 순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 이력카드 적혀 있는 거에 밑에 있는 거에서부터 위에 있는 걸 쭉 적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주는데 이걸 보니까 사실은 뭐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하죠? 이거잖아요. 경력증서 낸 거. 그걸 보고 이거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냈는데 이거를 왜 또 낼까요? 이거 냈는데. 이거 두 개는 목적이 아예 달라요. 이 경력증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그 시험 주관처가 공단이잖아요. 그렇죠? 공단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한테 나 시험 자격이 된다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나 합격자로 처리해줘라고 주는 거야. 공단 직원이 확인하는 거야. 이거는 이력카드라 그래가지고
면접위원들 있죠. 면접위원들을 나를 앉혀놓고 뭐 이런 게 만약에 없어. 그럼 나에 대해 하던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거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서 이제 나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요 경력지문서가 유사하겠죠. 유사한데 이 면접관이 바쁜 시험 와중에 이 사람 경력이 좀 이상한데 공단 직원 불러가지고 야 이거 대조해봐. 그래서 대조를 해야 안 해요? 대조를 안 한다. 그래서 이 이력카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경력지문서는 피드백이 없죠. 그냥 뽑으면 되니까. 근데 얘랑 이력카드랑 똑같은데 뭘 피드백을 받냐라고 하면은 이력카드는 결국에 가라로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안 다니는데 다닌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이거 안 해봤는데 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대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임의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임의로. 그 임의로 작성을 하면은 임의로 작성을 함이 나의 합격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의 합격에 도움이 되게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보면 이렇게 공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땡땡 항만공사로 쳐봐봐요. 내가 무슨 항만공사를 했어. 근데 항만공사 했다고 치면 항만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우리 김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파트를 잘 알잖아요. 내가 했던 그 투입된 시점에서 주로 했던 공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거가 이거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서 내가 했던 그 내용들을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항만공사라고만 적으면은 항만공사 해봤네 하면서 면접관이 경험했던 항만공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아니고 나는 항만공사 중에 이런 거를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나의 경험에 대해서 오른쪽에 땡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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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요 땡콤마 하는 거를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용어 설명에 있는 공법 있잖아요. 그렇죠? 공법명, 용어 설명에 있는 제목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이력카드를 작성하는데 이 500자는 공사명을 적고 그 땡땡하고 우측은 그 공사명에서 내가 관련된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공법들을 그냥 나열하시면 된다는 공법들을. 그러니까 요 현장을 물어보지 않고 요 공법들을 물어봐달라. 내가 잘 아는 거니까 요걸 특별히 물어봐라라고 해서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질문지를.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걸 적어야 되겠죠? 그 공사에 이제 그 정확한 걸 적는 게 아니고 대조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뭐 그 공무하느라 이제 바빠가지고 나가지도 못 해보고 나중에 이제 그냥 아스콘 공부해보니까 아스콘 쉬워. 여기다가 아스팔트 포장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공법들로 콤마 적어가지고 한 줄당 50자씩 적는 거예요. 한 줄당 50자. 그러나 사실의 기반을 적는 게 좋겠죠. 그렇죠? 사실의 기반을 적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에 유리하게끔도 해야 된다. 시험에 유리하게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경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적어보되 어쨌든 초안을 작성하시는 거였지. 초안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다.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밑에 500자. 얘는 뭐냐면 이 5개 현장 중 오른 위에 적은 5개 현장 중에서 만약에 면접관이 이거 보고서 우리 그 파일 공사 해봤는데 그 파일 공사 뭐 시공방법에 설명하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만공사에 대해서 경험해 보셨던 거 설명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하게 돼서 제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글자 수로 따지면은 1000자, 2000자 될 거 아니에요. 선대천자. 그거를 500자로 요약해서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500자로 요약을 해가지고. 요즘에서. 결국에는 5개 현장 중에 내가 가장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거 있죠? 가장 답변을 잘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밑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 500자를 적는 요령은 뭐냐? 제목을 무조건 달아야 돼요. 제목을. 그래서 이거를 읽지 않고 이게 뭔지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우리 백 소장님 이걸 지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었잖아요. 여기 당현장 파일공사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쓱 훑어봤잖아요. 그렇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왜냐? 국어 절제 써놓은 거니까 우리가 필기도 이렇게 써놓으면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목을 달아야지만 봐준다.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다 읽고 앉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질문할 때 여기 그 SIP 공법 지지력 향상해 보셨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서 설명을 시켜. 설명을 들으면서 읽어요. 그때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말할 내용을.
근데 여기는 500자로 적혀 있는데 실제 말하는 거 연습은 어떻게 해야 돼? 1000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1000자, 1500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보다도 풍성하게 요 내용이지만 말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되니 사실 요게 이제 17년도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옛날엔 요게 8개였어, 요것만. 근데 요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글짓기를 하니까 어렵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적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5개 중에 특히 내가 자신 있는 걸 여기다가 한 번 더 강조한다. 이런 개념에서 이력 카드를 적으시는데 이 이력 카드가 적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초안 있죠? 초안.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한번 써요. 잘 쓰든 못 쓰든 일단 처음부터까지 한번 쓴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 서브노트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완벽한 서브노트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본인의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이 없으면은 그냥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일단 보내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 접수, 초안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하면 돼요, 최대한 빨리. 근데 그 최대한 빨리 할 때 이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끝나고 여기다가 요 이력 카드를 놔뒀다가 나중에 수업 끝나면 가져갈 텐데 다 보신 다음에 가져갈 텐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면접 시험 봤던 다른 사람들 이력 카드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제 도로공사 했으면 도로공사도 있을 거고 뭐 사면 이제 뭐 그 안전공사 사면 안정도 있을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넘겨보다가 그 내가 이제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는 근데 다른 사람 개인 정보가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드리면은 그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 찍어 가요, 사진 찍어 가요. 사진 찍은 거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허용을 하니까 백 소장님이 합격을 하고 나서 저한테 주면 제가 나중에 여기다 처를 할 거고 누가 사진 찍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참고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놔둔 이거 다른 사람 거 참고해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력 카드 초안 작성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력 카드 이제 수정 초안을 빨리 작성해가지고 이력 카드 수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이번에 7월 이게 몇 시? 23일에서 8월 2일이죠. 7월 23일에서 8월 2일. 이때 이제 면접 시험이고 면접 시험은 전국에 한 군데서 봐요. 옛날에 휘경동 본부에서 봤는데 요새는 서울 동부 지역 시험장에서 이게 뚝섬역이 있어요. 뚝섬역. 건대 입구 옆에 있는 뚝섬역에 있는 동부 지역 시험장에서 이제 한 군데서 시험을 보고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 다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아까 이제 요 10시, 12시 반, 3시에서 한다 그랬죠, 그렇죠? 저희는 어디서 모이냐면은 요 동부 지역 시험장 코앞에 여기 보면은 요 5페이지에 보면은 면접 모임 장소라고 있죠. 면접 모임 장소. 이 면접 모임 장소가 그 바로 공간 앞에 플라잉 팬 커피라고 있어요. 플라잉 팬 커피. 플라잉 팬 커피. 거기에 제가 면접 보는 날이 토목이 3일 되면 3일 다 아침부터 이제 이 3시 타임 분들이 들어갈 때까지 제가 여기 다 머무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볼 텐데 거기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정보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시면 좋고 지금 우리 그 면접 등록비 냈잖아요, 그렇죠? 등록비 낸 게 죽어도 아깝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커피 10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여기 뭐 그 빵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파는데 다 드세요. 아무거나 다 드시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다 학원 비용으로 하니까 아까우면 그렇게 하셔라.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 8월 19일 합격자 발표 이렇게 이번처럼 똑같이 문자로 와요. 문자 안 올 수도 있어, 똑같이. 그래서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시험 플로우 차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었냐면 정리하자면 우리 면접 시험 접수를 해야죠. 하는데 선착순으로 빨리 해야 돼. 결론적으로 6월 14일 10시 정각에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려면 그 전에 자격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내방 접수를 하는지 온라인 접수를 하는지 하여간 빨리 해라.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다음 면접 시험 접수를 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력카드 작성이라는 거예요. 이력카드 작성. 그래서 이력카드 작성을 이제 빨리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피드백을 하고 메일에 쌓인 순서대로 제가 차근차근 전화 연락을 드리니까 기다리셔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접수를 6월 14일에 하고 6월 15일에 이력카드 다 썼어요.
그럼 6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뭐 하냐?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제가 필기하지 말라 그랬죠? 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다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6월 15일이면 할 게 없어져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면접 시험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면접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숙제와 시험으로 하는 거. 숙제를 해야 돼요. 시험도 봐야 돼. 그래서 합격의 기쁨은 어제까지야. 그래서 앞으로 바빠요. 그래서 숙제는 뭘 하냐? 이 장판지 작성을 또 해야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장판지 작성을 해야 되고, 시험은 우리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렇죠? 모의 면접을 또 봐야 된다. 결국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뭐 이해하면 끝난다. 면접 시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고, 중요한 것은 숙제랑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숙제랑 시험을 하려면 면접 요령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이 페이지 보면 뭐 이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면접시험 요령, 면접시험 개요 해가지고 이제 광진구에 있는 동부자격 시험장에서 보고 10시, 12시 반, 3시. 그 다음에 면접용 구성.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보냐면 3명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3명이 앉아 있어요. 3명이 앉아 있는데 보통 이제 가운데 분이 좌장이에요. 가운데 분이 교수가 앉아 있어요. 가장 시간이 많은 분.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우리 그 공무원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실무자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보통 기숙사가 있는 분들이 많고, 이 공무원 분들도 이제 기숙사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가운데 있는 교수는 기숙사가 없어도 잘 앉아 있어요. 채점위원, 출제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수, 공무원, 실무자인데 사실 이게 이제 그런 원칙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업무로 보자면 결국에는 우리 이 공무원, 지금 이 공단 직원분들은 이 종목별로 막 발생된 이제 합격자 수를 이제 배분해가지고 이제 면접 시험 이제 막 날짜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배분하고, 그리고 그 날짜가 정해진 다음에 빨리 이제 이 풀에 있는 분들 전화해가지고 그날 시간 되냐고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지. 그 3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숙사 3명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 중에 교수 1명이 끼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나머지는 이제 다 교수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다. 어쨌든 3명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고, 3명이 앉아 있으면 옛날에 코로나 없을 때에는 이렇게 3분이 앉아 있잖아요. 저랑 이제 2분 정도의 거리 정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만큼.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 수준에. 그래서 왜 그러냐? 뭘 물어보고 해서 매스커버에 대해서 그려봐라 이렇게 그러면 매스커버를 여기 있는 종이에다 그려야 돼.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코앞에.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한번 하고, 비대면은 이제 스크린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대면을 하긴 하되, 여기 사이사이 칸막이 있고, 여기서 한 1.5m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멀리, 이거보다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면접을 진행한다. 여튼 3명이 있고 1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요 시간 20분이죠. 그 위에 보시면 부스가 있는데, 밑에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세요. 공단에 이제 2층에서 대기를 하다가 지하 1층에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부스가 이제 대기 장소 양쪽에 이제 1번부터 보통 뭐 9번 부스까지 있어요. 9번 부스 정도까지. 그래서 9번 부스까지 있으면 하루에 토목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토목이랑 이제 건축전기나 이런 거나 이제 같이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퐁당퐁당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토목이다, 그럼 토목은 1번 부스, 3번 부스, 5번, 7번, 9번 이렇게 5개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1, 3, 5, 7 해가지고 4개만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밑에 줄 면접 당일날 신분증을 확인해요. 이제 요게 입실 시간이에요, 입실 시간. 10시, 12시 30분, 3시가 입실 시간이다. 이때까지 입시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면접 교육하고, 10시 타임은 10시 15분에 시작하고, 여기는 10시 45분에 요즘 시작을 하는데, 입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신분증 주고 확인을 하면 비번호를 받아요. 비번호가 어떻게 생겼냐? 어떤 식이냐면은 1-2, 3-7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 1번 부스의 두 번째 면접자, 3번 부스의 7번째 면접자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각각 이제 면접자한테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라번에 보면은 20분이 할애가 돼요. 누구는 40분 하고 누구는 5분 하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은 이 초시계로 초를 딱 재가지고 20분 지나면 삐삐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2번 수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시험 보러 가가지고 몇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20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20분 기다리다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몇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2시간 계산이 되죠? 2, 6, 12. 그러니까 미치죠. 이거 운이에요, 운. 100% 운이다. 언제 이때 접수를 해서 몇 시에 이거 아니에요. 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 시험이 운이라고 하는 거 이런 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면 아이고 조졌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멘탈 관리 하는 거 이때는 아유 내가 완전 땡큐다 하고서 준비한 바대로 가서 빡 하고 나오면 돼. 그래서 저같이 이제 성미 급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은 어떤 게 제일 좋냐? 10시 타임에 1번 첫 번째가 제일 좋겠죠, 그렇죠? 10시에 들어가서 첫 번째를 하고 띵 나오면은 한 10시 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이다. 이렇게 비번호를 받는다는 거. 저는 비번호라고 해요. 그다음에 준비물, 그래서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수험표는 필요 없어요, 사실상. 수험표는 이제 확인 안 하고. 양복 정장 입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정장 입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인데 저번 회차에 핑크색 등산 잠바를 입고 왔어요. 합격이 돼야 한대요. 아니, 면접, 기숙사 합격하면 공단에 이제 면접, 출제위원으로 이제 접수 신청을 하고 나와요. 그럼 접수하면 면접위원도 될 수 있고 출제위원도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갔는데 등산 잠바 입고 왔어요. 그러면 합격을 시켜야 안 시켜요? 상식적으로. 등산 잠바 안 입고 온 사람도 수두빽빽한데 왜 합격시키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옷을 입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옷이 까만색인 사람은 다행인데 핑크색인 분들이 꽤 많아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핑크색 정장은 입고 오는데 핑크색 정장은 입고 와. 그럼 합격을 해야 하네요? 제가 봤을 때 저희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 떨어져요. 실제로 여자분이 핑크색 입고 와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검은색 입고 왔는데 합격을 했어요. 이제 물론 면접 내용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의 특이한 건 하지 말자. 우황청심환. 이게 생각보다 긴장이 돼요. 우황청심환이 액상형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미리 예습해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받는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면접 시간이 이제 3시라고 하면 2시간 전쯤 먹어요. 이제 한 1시 정도일 때. 1시, 1시 반 정도. 그러면 이제 먹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심장 박동수가 굳이 억지로 내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들 드시긴 한다. 근데 시험장 당일에 초회차로 먹으면 안 되고 미리 먹어보고 이게 나한테 빨리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 계략도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시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맨 밑에 답변 시 유의사항 있죠? 답변 시 유의사항. 답변 시 유의사항.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하는데 결국 면접이 뭐예요? 20분 동안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어필하는데 말을 중언부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면접관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도 이제 이과생이고 우리도 이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적으로 이게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직설적이라는 말보다 두 가지씩 주제를 먼저 딱 얘기해야 돼. 묻는 바에 대해서 요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수를 하는 거예요. 갑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을지에 대해서 이제 상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씩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데 이 이유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씩으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속적으로 답변해요. 지속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면접 시간이 20분 있다 했죠. 20분.
20분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카페에서 이제 질문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물어봤어요? 물어보는데 저 뭐 했는데 이 사람은 질문을 20개 받았어. 근데 이분은 질문을 5개 받았어요. 누가 합격할까요? 5개 합격하겠죠. 5개. 그건 무슨 말이에요? 20개 질문을 받았다는 거는 그 질문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면접관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면접관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이라는 시간은 누구나 다 동일한데 그 시간 동안 면접관이 말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질문 많이 받으면. 5개는 뭐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필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14페이지를 봤는데 다 12페이지 쓰는데 나만 8페이지 쓰면 합격을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채점을 하는 건데 채점을 하려면 뭔가 채점 대상이 있어줘야 돼. 채점 대상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해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지속적. 그러니까 20분이라는 시간 내에 나를 최대한 어필하려면 20분 시간 내에 내가 90%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이제 요령이다 보시면 지속적 답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지속적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 숙제로 장판지를 작성하는 것처럼 장판지가 필기 때 뭐였냐면 장판지 저 구석에 하나 나온 이제 뭐 정제, 동제 시험이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 적는 게 아니고 정동제박 소리자도 적고 뭐 지지력 확인이 있으면 박이지도 적고 기성말뚝의 의상 적고 부마철력 적고 뭐 그거 아니면 현역사서 말뚝도 적고 그것도 아니면 지방조사도 적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판지는 그 중에 하나만 나와도 답안지 거기 있는 걸 다 적어도 된다는 거라 의미하고 실제로 장판지를 그냥 깔았으면 점수가 나와요. 장판지는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면접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필기를 그렇게 한 사람이 면접을 그렇게 못하는 거가 뭐냐? 지속적으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샤이해서 그런 거죠. 내가 말을 계속 해야 돼. 내가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럽고 그러면 말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하다가 말이 끊겼어. 그러면 그 정적 상태가 돼. 그러면 누가 말을 해야 돼요? 면접관이 말을 하겠죠. 그러면 면접관이 갑자기 내가 딴 생각하면서 이제 이따 저녁 뭐 먹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끊겼으면은 아이씨, 질문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한테 질문을 하게끔 이제 하니까 면접관이 짜증나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면접은 뭐냐? 내가 말할 게 진짜 많아. 그래서 운을 하나 띄워줬는데 아까 항만공사 사석방파제에서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사석방파제 하면 사석방파제 이렇고요. 어쩌고 시공순서는 이렇고 특징은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뭐 얘기하다가 면접관이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네 하고서 괜찮네요. 근데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그만 하고서 끊는단 말이에요. 끊을 때까지 얘기하는 끊을 때까지. 그게 뭐다? 지속적으로 답변하는 거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한테 나한테 안 쓰면은 최대한 내가 바지끈이 잡고 쭉 가는 거예요. 필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땡 하고 종치는데 빡 쓰고 있으면 무조건 가져갈 때까지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면접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속적 답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괄적으로 답변해. 포괄적 답변. 포괄적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론 플러스 이제 현장 경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 경험이 많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면접위원이 누구라고 그랬냐면은 교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교수분들은 현장 경험을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교수는 모르니까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아는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는 공감대 형성하려면 그랬어 이러면서 그 사람이 아는 걸 얘기해야지. 내가 이번에 기숙사를 땄는데 말이야 이제 파일럿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만족을 하려면 이론을 얘기해주고 현장 경험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질문이 이론이었다 하더라도 이론을 얘기해주다가 현장 경험으로 넘어가야 되고 질문을 현장 경험을 물어봤어도 이론을 얘기해주고 현장 경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괄적인 답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식으로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면접이 유료인 게 분명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추상적인 이론이죠, 그렇죠? 추상적인 이론이니까
결국에는 요런 베이스를 가진 상태에서 요거를 좋게끔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숙제를 해야 돼, 숙제. 숙제를 하면 이게 함양이 돼, 숙제를 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함양하는지는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소장님들을 제가 숙제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한 거지.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하면 돼. 그래서 숙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개다. 면접 장판지를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톡 메일 숙제가 나와요. 카톡 메일 숙제. 면접 장판지를 작성을 먼저 하고 카톡 숙제로 넘어가고, 요거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듯이 이제 그 시험 보기 전 3주 동안에 15일 동안 이제 빡세게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나중에 제가 다 카톡방 공지를 드릴 테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력화 작성을 하잖아요. 이력화 작성을 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면접 장판지다. 면접 장판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면접장에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면접장에 가면은 이력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정보가. 그 면접관이 질문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 사람이 경험한 거를 물어보는 거. 이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면접관이. 뭐 면접관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력 카드에 있는 걸 물어보면은 답변을 잘해줘야 돼요? 못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겠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썼으니까. 그걸 못하면은 그건 뭐 말짱 꽝이죠. 그렇죠? 그 만약에 이제 우리 필기시험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 중에 6개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오염된 집안의 뭐 정화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 우리 대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환토, 복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는 그걸 잘 썼어. 근데 보일링, 파이핑, 히빙 못 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험은 필기나 면접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걸 하는 거는 굉장히 되게 물론 이제 훌륭하지만 쉬운 거를 못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쉬운 거를 깔아줘야 돼. 쉬운 거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쉬운 질문이 뭐냐? 내가 경험했다고 쓴 그 이력 카드 있는 거예요. 이력 카드 있는 건 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력 카드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면접 장판지를 하는 거고, 이력 카드 외에 아무거나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 중에서 이력 카드 외에 빈출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빈출되는 문제. 이 빈출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학원이니까 아는 거예요. 학원은 선생님의 이제 선배 그분이나 다른 거는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의 데이터가. 그래서 요 커피숍에서 받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질문 받은 질문들 데이터가 쭉 쌓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요 면접관 되는 수준에 되는 분들이 물어보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숙제를 해요. 숙제. 그 여기 이제 뭐 그 시공도 있고 품질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종목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그 수업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숙제를 내줘요. 이 숙제는 각각 이 종목에 맞춰가지고 시공은 시공 숙제 내주고 품질은 품질 숙제 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각 종목에 따른 빈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 시험 보기 15일 전 3주 15일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이력 카드 외에 있는 걸 하기 전에 일단 이력 카드 있는 것부터 잘하는 거예요. 순서가 여기서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 카드 작성을 이제 했으면 어디로 넘어오냐? 면접장 판지 숙제를 하시면 되고, 면접장 판지 숙제는 A3 유인물 한번 보세요. A3 유인물. A3 유인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면접장 판지 양식이에요. 양식. 이건 뭐냐? 면접장 판지는 여기 보면은 포괄적인 답변을 하라 할 때 포괄적인 이론을 얘기하고 현장 경험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공법 있죠, 공법. 요 공법이 아까 이력 카드에 공사명 적고 오른쪽에 공법명 콤마 적잖아요, 그렇죠? 그 콤마에 적은 공법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법을 적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뭐 사석방파제에 대해서 그 경험한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사석방파제에 대해서 이론이 어디 있냐면 책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브노트. 서브에 있는 것을 이거 3분의 1 적어요. 그러고 나서 3분의 2는 내가 경험했던 현장에 대해서 공사 기회도 적고, 내가 경험했던 이제 시공 순서도 적고, 이제 공사 시 문제점도 적고, 시공 시 유의사항도 적고, 다른 공법과 이제 비교 검토했던 것도 적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3분의 1 무조건 깔아주는 거예요. 이론이 3분의 1 없으면 안 돼. 이론이 무조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어주되 어떻게 적어주냐? 이게 이제 예시인데, 이게 예시예요. 그래서 필드면 형초재료 시험, 나 형초를 다짐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다짐. 그럼 그 다짐에 대해서 그 면접장판 그 이력 카드에 적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적어주고 이 현장 경험을 적어주는데,
어떤 식으로 적냐면은 포괄적인 문제처럼 적어. 포괄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면접장판지는 포괄 문제처럼 적는 거지 찍힌 문제처럼 적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인 문제로 적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제목으로 적는다는 뜻이고 아이템이 아니라는 뜻이야. 아이템이. 대제목으로 적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로마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요, 성토 재료 품질 관리, 성토 시험, 시공시 유의사항, 공사 개요, 기준, 제체 시공 전 확인 사항, 시공 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이게 지금 대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목 개수를 늘려가지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대제목 개수. 그래서 이 대제목이 개수가 결국에는 시험 볼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안 보고 답변을 했잖아요. 안 보고 답변을 할 때 머릿속에 이게 장판지라는 거죠. 장판지. 이 장판지라고 하는데 장판지는 이렇게 원래 박스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필름의 다짐에 대해서 할 때 내가 머릿속에 여기 있는 대제목 있잖아요. 대제목. 개요가 있고 내가 재료 품질 관리를 적었었고 성토 재료 이제 시험에 대해서 있고 요런 큰 꼭지 있잖아요. 큰 꼭지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이제 꼭지라고 이제 딱딱딱 머릿속에 있어줘야 돼. 이게 암기가 싹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다 필름에 대해서 내가 떠올렸을 때 말하려고 할 때 이런 꼭지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꾸준하게 요거 얘기하고 쭉 얘기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 거가. 그러면서 두 가지씩 그 재료의 이제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 밑에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고 나서 다음번 얘기할 때, 그 시험 항목은 하고서 쭉 할 것이고,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은 하고서, 제가 경험했던 현장의 공사 이제 개요는 하고서 쭉 얘기하고, 시공 순서는 하고서 두 가지씩으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게 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 대제목이다. 대제목. 그래서 이 두 가지씩 지속적,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뭐냐면 이 면접장 판지를 쓰는 거예요. 포괄적인 문제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이제 면접장 판지에 있는 걸 이력카드에 있는 공법이 적히는데 이거 공사명 적고 공법을 적으면은 5줄 적으면은 한 20개 적혀요. 공법이. 근데 그거를 원칙적으로는 다 이렇게 면접장 판지 하는 게 맞지만 이번 회차에는 요 면접장 판지를 일단은 그 의무사항으로 3개까지 만드는 거예요. 3개. 공법 중 3개, 이력카드 중 3개 공법. 이게 숙제예요. 두 번째 면접일까지 숙제. 그 3개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 자유를 맡기고 시간이 남으면 하고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3개까지만 하고 그다음 카톡 숙제 하면서 떨어졌다 그럼 다음 회차에 하면 돼. 다음 회차에. 그러니까 꼭 이번 회차만 답이 아니니까 이번 회차는 3개를 먼저 해보면서 내가 시간을 갖는 건데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3개라도 하는 게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보는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 우리 강사가 말을 하려면 이제 강의하는 그 강의 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강사가 강의 노트가 없으면 강의를 못 해. 선생님들도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하려면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답변할 뭔가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장판지다. 그래서 필기 때도 장판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먼저 또 장판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작성해야 돼. 이게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부터 이력카드 요 숙제다, 숙제.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요령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매우 어려워 보이죠? 이게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그럼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이걸 도대체 쉽다고 하냐 이거예요. 쉽다. 이렇게 어려운 걸 도대체 왜 쉽다고 하냐. 뭐가 쉬운 거냐면 물론 이게 어떤 게 정확히 어려운 이게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죠? 달변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내가 뭐 안 끊으면은 뭐 1시간도 얘기하면 한 달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잘하긴 하는 거야. 근데 이 쉽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뭐가 쉬운 거냐면 호감형 면접자인 사람, 호감형 면접자인 사람은 면접을 쉽게 느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나 면접 봤는데 내가 다 합격했어. 면접은 나한테 껌이야. 나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 그래요?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은 아니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우리가 이 면접이란 게 하는 게 사실 우리 미팅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처음 만나는데 오래 만나야 이제 진국인 사람이 있고 처음 만나다 확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면접은 누가 유리해요? 처음 만나서 확 걸린 사람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호감형인 사람은 내가 호감형이라고 인식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항상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면접이 쉬운 거예요. 그냥 가서 시험 보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전혀 문제.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누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신뢰가 있어. 이런 사람은 임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장에서 임원이 될 때 딱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호감형이냐 비호감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딱 앉아가지고 20분 동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20분 동안 나를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애당초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긴 노력을 하는 거지만 내가 호감형이면은 유리하고 비호감이면은 처음부터 깎이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자 만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호감형 면접자가 되려면 이제 이 기숙사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태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태도를 이제 바르게. 우리 소장님 면접에 가서는 그렇게 앉으면 안 돼요. 여기 2페이지에 써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의자가 있는데 의자의 뒤에 기대고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의자 여기 등받이에 등을 기대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하는 거고 면접자는 등을 기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페이지 보면 등을 기대면 안 된다고 밑에 뭐라 적혀 있냐면 겸손이라고 적혀 있어요. 겸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진짜 중요한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그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안 와닿잖아요.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태도가 뭐냐면 이게 이 싸가지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내가 싸가지가 없으면 합격이 좀 글렀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술사 면접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가 면접에 대해서 내가 항상 합격했던 사람도 기술사 면접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숙사 면접은 회사 면접이랑 좀 달라요. 만약에 내가 이제 건설회사 면접을 한다. 그럼 이제 면접을 해. 그럼 내가 이제 뭐 서울대 나오고 이제 뭐 유학 갔다 오고 내가 뭐 그 유수의 능력자야. 그러면은 뭐 나 뽑든가 말든가 니네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 그래서 면접 준비 난 사람들은 막 가서 뭐 그 자기소개서 외우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다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했는데 그런 사람이 뽑혀요 안 뽑혀요? 뽑혀요. 회사는 뽑혀. 왜 뽑혀요? 얘를 뽑아서 내가 얘를 뽑아가지고 얘가 나한테 돈을 벌어줄 것 같으면 뽑혀요. 그잖아요, 그쵸? 뭐 돈 벌어줄 것 같으면 뽑지 왜 안 뽑아요? 일 잘할 것 같으면 뽑지 왜 안 뽑아요? 이 사람이 인맥을 내가 이용할 수 있으면 뽑지 안 뽑아요? 이 사람이 연구했던 논문 제목을 보고 이게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필요하거든 뽑지 왜 안 뽑아요? 태도고 뭐고 자시고 돈 벌 수 있으면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면접은 실력이 물론 태도 중요하겠지만 큰 기업에서는 그렇고 이제 이 조그만 기업에 이제 면접할 때는 이 사람이 난 돈 벌 수 있으면 무조건 뽑아주는 거죠. 그쵸?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사 면접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이분은 소장님들을 뽑아가지고 돈 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용역이에요. 그냥 오늘 시간 돼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기술사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술사가 될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 사람이 훌륭하다 가서 뽑아주면은 이 사람도 기술사 나도 기술사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 그럼 뽑아요 안 뽑아요?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리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게 과하다 생각한다면 이 면접관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10시 타임, 12시 반 타임, 3시 타임 사람들 막 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잘한 것 같고 사람도 잘한 것 같고 다 잘한 것 같은데 이 면접관 역할은 뭐예요? 합격을 시켜야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딱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누구가 떨어뜨릴지 확연하게 못하면 상관없는데 필기로 치자면은 58, 9, 58, 9, 60, 61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잘 돼요 안 가요? 애매해요. 다 합격시키든가 다 떨어뜨린가 하면 너무 막 합격률 70, 80%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점 요인이라는 게 시험에서 줄이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그건 필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감점 요인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걸 하지 말고 일단은 기본 베이스로 가고 좀 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점 요인 중에 눈에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감점 요인이 뭐냐면 태도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겸손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이씨 뭐 너 그냥 한번 나중에 더 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뭐 어쩌고 했는데 면접관 입장에서 내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했는데 저 연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면접관이랑 싸우면 돼, 안 돼, 면접관이랑? 상식적인데 면접관이랑 싸우는 사람이 무조건 그 회차에 한 명씩 있어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왜냐면 면접관이 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현장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 정상적인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냐? 이래서 서로 싸울 수 있단 말이야. 그 만화 같지만 실제로 매 회차 있어요. 매 회차. 근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떨어지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 면접관은 슈퍼갑이에요. 나는 슈퍼을이야. 일단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20분 내에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어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악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겸손을 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열정이 있는 척이라도 해야 돼. 만약에 내가 기숙사 이번에 이번 합격해도 되고 다음에도 합격해도 되고 내가 초연한 상태로 보여. 근데 합격시킬지 안 시킬지 애매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못했어. 근데 막 그 마지막에 저 할 말 있는데 하고서 저희 뭐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저희 애가 아파서 나 이거 못 따면 뭐 굶어 죽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바지끄댕이 잡고 막 매달렸어. 그러면 나 이번에 처음 시험 보는데 마지막 시험이라 하면서 이제 막 울었어 막. 그런 거 얘기하면 막 울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면 딱 가고 나서 면접관이 봤을 때 누굴 합격시켜야 할 때 우리가 사람이 진짜 먼저 이 사람을 합격시켜요. 실제로 많은 이제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역할인데 거기서 우리 지금 학원에 계신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합격을 하면 장땡인 건데 거기에 굳이 불이익을 나의 이제 뭔가 그 스탠스를 이제 잘못 취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내가 호감형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냥 가는 그 논리로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싸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뭔가 이제 곤조가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이 그 보일링을 내가 얘기했는데 히빙이라고 생각하고서 자꾸 설명해서 면접관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잘못한 것 같다. 돌아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이제 면접관의 말을 100%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면접관이랑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감일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시험을 봐요. 시험 어떻게 보냐면 이 면접장 판지 발표를 먼저 해. 발표. 요걸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두 번째 면접 교육이에요. 두 번째 면접 교육 날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면접장치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요거 3개씩 작성한 게 있죠. 그럼 본인이 요거를 가져가가지고 이걸 3장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손으로 적든 타이핑을 하다 이건 요거 3장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올 때 우리가 지금 한 수면도 되니까 20장 정도를 이제 개별 복사를 해와요. 그러면 이제 각각 요 3장씩 작성한 거를 20장씩 복사해 오면은 이게 20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놔두고 요걸 학원에 가지고 오면 학원에서 모든 분들한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면은 내가 3개를 작성했는데 그 19개 곱하기 3개를 받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날에 오면은 그만큼 면접장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3개를 주고 그래서 받고 그 면접장판지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발표를 해요. 발표. 우리가 이제 면접장판지 있는 건 다른 사람의 경험인데 보통 다른 사람의 경험을 취하는 방법이 우리 술자리에서 막 얘기 듣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력카드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한번 처음부터까지 풀로 쭉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에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는 거야, 발표를. 그게 이제 발표에서의 가장 이제 기본 단계인 면접장판지 준비한 걸 발표한다. 근데 이때는 이 발표할 준비를 해오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해도 되고 안 보고해도 돼요. 어쨌든 발표하는 시간이 두 번째 면접교육 날. 그러고 나서 이 면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모의 면접을 해요. 모의 면접. 모의 면접은 비대면으로 합니다. 비대면에 이제 1대1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누구는 7시 20분, 누구는 7시 40분, 누구는 이제 8시 해가지고 딱딱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줌에서 딱딱딱 만나요. 계속.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고 이제 사람이 이제 계속 와가지고 1대1로 면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면접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 면접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면접장판지 발표 모의 면접을 하는데 그 와중에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태도가 바른지 면접에 불이익이 없는지 제가 첨삭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듣고서 어떻게 어쩌고 문제다.
요의 면접하고 나서 이걸 고쳐보자. 이거 공부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랑 시험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 이해되셨죠? 이 면접장 편지는 그럼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 샘플이 있고 그 면접장 편지 다른 분들이 작성한 거가 이렇게 4권이 있어요. 4권. 4권이 있고 1권과 3권이 일반 공정에 대한 거고 2권과 4권 짝수가 이제 그 전문 공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게 다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본인이 경험했던 이력 카드는 아직 작성 안 했지만 내 경험한 건 알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이거 나도 이거 했는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 다른 사람 먼저 작성한 거를 보고 똑같이 베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사진 찍어 가지 말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뭔가 개인정보가 없으니까 여기 우하단에 보면은 페이지가 있어요. 1년 번호는 아니지만 페이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9페이지.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여기다가 양식을 놓을 테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이면지인데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본인 성함 있고 밑에 이메일 적으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이게 4번. 그래서 1번 철에 페이지 4 만약에 4번, 14번, 34번, 54번 내가 이거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 2번도 적고 3번도 적고 다 적어. 그러면 제가 수업 끝나고 내일 정도에 요구 있는 거를 싹 다 메일로 보내드린다. 스캔한 거를 깨끗한 거.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다가 100개를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정보가 너무 많으면 내가 다 못 드린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드릴 수야 있지만 정보의 과잉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거 다 취합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한 10개에서 이제 많으면 20개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하니까 이거 놔두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이제 면접장 받지 발표 날은 달력 잠깐 보시겠어요? 달력 아무거나 적어봐봐요. 주중에 안 되는 분, 나 주중에 안 된다.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학원에 못 오시는 분 주중에 주중에 못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토요일에 하루 종일 강의가 있어가지고 일요일에 저녁 7시에 언제 시간이 있냐면 제가 요거 면접장 편지를 충분히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면접 교육이 6월 19일 일요일에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분, 일요일 저녁에 죽어도 안 된다. 없죠? 일요일 저녁에 보통 별로 스케줄 없으니까. 그래서 요때 요걸 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장판지 발표를. 그래서 요때 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6월 14일 접수하고 6월 15일에 최대한 빨리 이력카드 작성한다면 일단 보내.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피드백하면서 이력카드를 이제 확정 지어 가는데 이게 일부 수정이지 내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큰 틀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공종에 대해서 3개를 뽑아가지고 면접장 편지를 성실히 작성하는 거예요. 6월 19일까지. 그쵸? 그쵸. 이제 6월 이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접수가 이렇게 뒤로 있으니까 내가 요 이력 카드에 대해서 미리 작성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력 카드를 미리 그냥 한글에서 파일 양식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리 작성을 한 다음에 미리 보내주셔도 돼. 미리 보내주셔도. 어쨌든 이력 카드를 먼저 작성하고 이력 카드에 있는 국보를 바탕으로 면접장 편지를 작성해가지고 6월 19일 오기 전까지 3개를 작성해가지고 오는 게 숙제예요. 우리 필기시 합격하려면 숙제랑 시험 열심히 되는 거 알죠? 그쵸? 이 면접도 숙제 시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숙제부터 이제 삐그러지면 안 되니까 이 면접장 편지 요 3개를 잘 하고 오는 게 면접 합격의 지름길이다. 되셨죠? 그래서 6월 19일에 이제 하고 오시면 되시겠고, 질문사항. 우리가 이제 결론 얘기 좀 결론 우리가 이 면접이 쉽고 어렵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해를 했잖아요. 그쵸?
이해를 한 거를 라이팅 한 거는 쉬워요. 근데 스피킹 하는 거는 지금 어려워요. 스피킹 하는 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건 쉬워졌어요. 이제 쉬워졌는데 쉬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쉬워진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3개월 1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쵸? 이거 쉬워질 때까지. 근데 이 스피킹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만큼이에요? 이거 한 달이다, 한 달. 보통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 때까지 한 달 남아요. 이번 한 달 보름 정도 있지만.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말하는 거를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쓰는 것도 잘하게끔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말하는 걸 잘하게끔 하려면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죽어라 해야 돼. 그래서 어제까지 쉬었으니까 하루 쉬었잖아요, 그렇죠? 하루 쉬었으니까 이제 내일까지 쉬어요, 내일까지 쉬고 그 다음에 면접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필기보다 면접이 더 빡세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기보다 저희 학원 기준으로 필기보다 면접이 빡세요. 시스템이 빡센데 수험생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달이니까 하는 거예요. 한 달이니까 이 강도로 필기 시간만큼 하면 못 하거든요. 근데 한 달이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남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남을 떨어뜨려도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 이제 독학하는 분들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 숙제랑 시험을 해가지고 죽어라 하셔야 되고 그 개념은 필기 합격은 이제 그 합격인 거고 면접 합격해야지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면접 필기 합격해서 좋지만 이번 면접 떨어지잖아요? 다음에 필기 합격하고 면접 해가지고 한 분들이랑 똑같아. 결국 자격증이 나와야 기숙사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면접이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죽어라 해야 되는 것 중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지막 한마디만 하자면 이 죽어라 해야 되는 이유가 필기는 3개월에서 1년 동안 하는데 어떤 스트레스가 없냐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근데 면접은 뭐라 그랬어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50%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잖아요, 그쵸? 밥 살 거죠? 네. 근데 밥을 샀어. 근데 기숙사 면접 시험 다 알아. 근데 면접 합격했냐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면접 떨어지면은 사람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공부만 잘하지 병신인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비정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면접이 떨어지면 멘탈에 이게 타격이 커요.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떨어지면 자신감이 확 내려가요. 세 번 떨어지잖아요. 아씨, 나 이거 그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기감이 들면서 막 멘탈 나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현재 기준보다 떨어졌을 때 타격이 엄청 큰데 현재는 떨어지고 합격이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 남보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어라 해야 돼요. 원래도 어려워요. 스피킹이 어려워요. 실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면접 수업 끝났고 그 여기서 그 이력 카드를 찍어가고 면접장 판지는 요거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는데 그 우리 학원 수강생분들은 합격수기 발표를 지금 저기 모의고사반 가서 해줘야 돼요. 모의고사반 가서 합격수기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면접이랑 똑같아. 가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지금 떨어진 사람들이 엊그저께 떨어져서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수행님들의 이제 합격수기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여기 이제 놔둘 거니까 우리 학원 수행님들은 갔다 와도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작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이걸 쓴 분들은 여기 있는 일체를 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되고 사무실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무실에 제출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마치겠고 그 합격수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